다음 사건 넘어가 보죠. 자, 공다솜 기자가 직접 취재했죠. 어떤 사건이죠? 네, 맞습니다. 이번 사건 사라진 신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. 어떤 한 여성과 결혼한 40대 남성이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사라졌는데요. 알고 보니 이 결혼 거짓 결혼이었습니다. 남성이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했는데요. 남성의 직업도 가짜였고 심지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도 모두 가짜였습니다. 남성은 이 여성과 여성의 가족들로부터 약 4억 정도를 편취해서 현재 사기 혐의로 검거됐습니다. 거의 이건 뭐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만 보던 얘기인데, 자, 이번 사건의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죠. 그렇습니다. 두 얼굴의 신랑입니다. 공 기자. 자, 결혼한 지 보름 만에 남편이 사라졌어요. 뭐 당연히 찾으려고 했겠죠. 그런데 찾으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요, 그 부인이. 그렇죠. 결혼한 지 보름 만에 혼인신고도 안 한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. 해당 여성은 너무 걱정되는 마음으로 일단 지구대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. 근데 경찰이 성인 남성이 자취를 감추니까 너무 단순 실종은 아닌 것 같다. 한 무슨 번 더 미성년자도 아니고. 그렇죠. 성인 남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한 번 더 주변에 좀 확인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여성이 뭐 남성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. 남성이 여성에게 말한 모든 사실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. 남성은 본인 부모님이 가진 땅 위에서 본인 부모님이 가진 토지에 주차장을 세우고 여기서 경영 수업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해당 주차장과 토지 전혀 다른 사람의 소유였고요. 결혼식에 왔던 친인척 부모님 모두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. 또 신혼집도 알고 보니 남편의 소유가 아닌 남편이 월세를 내면서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나 교수님, 보통 정말 이분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을 텐데 알고 봤더니 신랑이, 그것도 보름밖에 안 된 신랑이 사기꾼이었다. 이러면은 이런 분이 만약에 교수님한테 와서 심리 상담을 한다면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. 정말 난감할 것 같긴 해요. 네,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, 근데 우리가 좀 그냥 사기를 단순히 당하면 뭐 분노감이나 뭐 상실감 이런 것들만 겪을 수 있겠는데, 제가 이분한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자괴감이나 자책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떤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선택했고 또 그 사람한테 이제 여기 보니까 뭐 돈도 빌려주고 뭔가 뭐 자기 마음을 다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자괴감이 너무 크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약간 이제 우울증을 자기가 너무 이렇게 겪지 않도록 제가 서포트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사건이 커지면 이 가족들이나 이제 장인 장모분들도 걱정이 크고 2차 피해가 될까봐 전 이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조금 남자가 잘못한 거지 여자가 사람 믿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근데 이 남성 붙잡힌 거죠? 네네, 붙잡혔습니다. 경찰이 이 남성의 동선을 쭉 추적하면서 따라갔는데요.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탄다고 이렇게 나간 다음에 곧장 목포로 갔고 거기에서 제주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경찰이 최근 제주도의 한 모텔에서 남성을 검거했는데 검거 당시에 이 남성이 숙소 주변을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왜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냐라고 했더니 산책 중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. 또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목포를 거쳐서 이 제주도로 간 걸로 보이는데 이 제주도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었던 걸로 조사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남성이 이 제주도에서도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. 그리고 현재는 구속된 상태인데요. 계속 도주 중이었고 또 이제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양 변호사님, 보통 피해 금액이 지금 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진짜 이런 경우는 말이죠.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속을까 싶은데 막상 이렇게 탁 치면 내일이 되면 속을 수밖에 없나 봐요. 많이 속죠. 생각보다 많이 속고요. 그리고 이게 사기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거짓 믿음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야 이게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데 사람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도 남녀관계, 애정관계만큼 또 속이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보이는 게 없는 거잖아요. 다 우리 눈에 콩깍지 씌워서 결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결혼까지 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너무 쉽게 믿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여성에게는 1억 원을 받아냈고
또 장모 되실 분에게도 3억 원을 받아냈고요. 심지어 아까 이제 주차장에서 접근했다 그랬잖아요. 예. 그 주차장도 이거 원래 이게 우리 어머니 땅이다라고 주차장 사장에게까지도 접근해서 1억 4천만 원을 또 받아낸 겁니다. 예. 그걸로 봐서는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접근해서 뭔가 이게 말주변이라고 하죠. 보통이 훨씬 뛰어노는 사람이었던 거죠. 저 같은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. 사랑이 뭐길래. 자, 이 기자,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 보통의 이상의 화술 또 뭐 외모는 뭐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통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요. 피해자 더 있다면서요? 네,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일인이었습니다. 예전에 이 항공사 부기장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돈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는데요. 오늘 설명드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명이고 그 당시 검찰에서 수사해서 소배한 사건이 피해자가 3명. 그리고 현재 수사 과정에서 접수는 안 됐는데 앞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가 이제 3명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총 한 8명 정도 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요.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속이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해군 특수전전단이라고 하죠. UDT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군인 출신이라고 믿음을 주면서 돈을 뜯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. 자, 이거는 그러면 나 교수님께 여쭤볼게요. 뭐 진짜 항공사 무슨 부기장, 약간 그 영화 캐치 미 이프 뭐죠? Catch Me If You Can. 네. 거기서 뭐 디카프리오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. 네. 여성분들이 약간 부기장 뭐 이런 제복 입고 있으면 되게 좀 멋있어, 괜찮다 막 이런 생각이 좀 글쎄요, 뭐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. 저는 제복 좋아하진 않고요. 예, 그렇죠. 네, 근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제 어떤 권위를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그런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는 그 심리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? 아까 우리 양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 결국은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볼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환상을 씌워서 보는 거지 그 사람 실체를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예. 눈을 똑바로 뜨고 예. 그 사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공 기자, 이 사람 지금 자기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어요? 인정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남성 경찰 조사에서 완전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.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. 제가 이 수사를 한 경찰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경찰 관계자들이 CCTV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게 너가 맞냐, 너 자전거 탄 거 맞냐라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답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심지어 이제 왜 묵비권을 행사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경찰이 믿을 수가 없다.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얘기하겠다라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다만 뭐 현재 지금 분석한 CCTV나 뭐 피해자들이 낸 거래 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이제 범죄를 입증했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합니다. 양 변호사님, 이 사람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일단 사기죠. 명백하게 사기인 것이고요. 아마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여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틀림없이 액수에 따라서 자기한테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라는 거, 그러니까 특정 경제문제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5억 원 넘어가지 않게끔 잘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오늘